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2회 영어 고등학교 졸업학력 기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번부터 11번까지 같이 풀어봤었고요. 오늘은 12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밑줄 친 it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요 it이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it when it rains. 자,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요, 잘 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끊을 때는 접속사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 문장 같이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e need it.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대요. when, 언제. 자, 언제라는 뜻 외에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거든요. when it rains, 비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대요. 비가 올 때. 자, 그럼 비가 올 때 필요한 건 뭐죠? 당연히 우산이겠죠. 그럼 우산이라는 단어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book, 책이고요. 2번 fork, 우리 음식 먹을 때 나오는 그 포크 있죠? 그 포크입니다. 세 번째 umbrella, umbrella, 얘가 우산이 되겠습니다. 자, 발음 다시 umbrella, umbrella, umbrella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computer, computer, 컴퓨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컴퓨터를 compute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산을 가리키는 3번 umbrella 이게 되겠죠.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이랑 14번은 공통으로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지금 보니까 1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 의문, 질문을 골라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답변을 보는 게 먼저가 되겠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I've decided to learn how to play the electric guitar.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ve decided to learn how to play the electric guitar.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자, I've. 요거 I have를 줄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cided to. 자, decided to. 요거 뭐뭐를 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decide가 결정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learn, 요거는 같이 했었죠. 같이 한 적 있어요. 배우다 라는 의미예요. 지난 시간에 9번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how, 자, how, 여기부터는 how, 어떻게, 아니면 방법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죠. How to play the electric guitar. electric, 전자, 전기의 이런 뜻이거든요. electric. guitar, 기타. 우리 그 치는 기타 있잖아요. 악기 중에 기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가운데 구멍 뽕 뚫려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줄 6개 달린 거요. 그 기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I've decided to learn how to play the electric guitar. How to play the electric guitar. 전자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아니면 전자 기타를 치는 방법을 learn 배워야겠대요. 배우는 걸 decided to 결정했다. 나는 전자기타 어떻게 치는지 배우기로 결정했어. 라고 뜻이 되겠죠. 나는 전자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전자기타 치는 방법을 learn, 배우기로 결정했어.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질문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기 때문에 나 전자기타 치는 거 배우기로 했어.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이 돼야겠는데요. 계획은 영어로 plan 이라고 합니다. plan. 그 일정을 적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다이어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플래너라고 해요. 그때 그 플랜 할 때 플래너 할 때 플랜이 요 플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랜이란 단어만 찾으면 할 수 있겠죠. 1번 안 보이고요. 2번 안 보이고요. 3번 안 보이고요. 4번 플랜 여기 있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나머지 문장들, 요 나머지 보기에 있는 문장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되죠.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자, 여기까지 요 쉼표 있는 데서 끊으라 그랬죠. 항상 끊어서 앞에 부분 볼게요. Can I,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Have,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Some water, 내가 조금의 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please, 부탁합니다 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내가 물을 가지게 당신이 도와줘야 합니다 라는 의미니까요. 물 좀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물 좀 주시겠어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문장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지금 안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 Do you know where is my pen is? 자, do you know? 당신 압니까? 뭘 알아요? Where my pen is. 내 펜이 어디 있는지. 내 펜이 어디 있는지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펜, 볼펜이 어휴, 세상에 너무 두껍네요. 내 볼펜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를 묻는 거예요. 내 볼펜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됐죠? 여기도 어려운 단어 없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자, like, 좋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Your steak, 그 양식 식당 가면은 스테이크 팔잖아요. 그쵸?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how would you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당신 스테이크 어떻습니까? 입에 잘 맞습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스테이크 어떠세요? 맛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를 조금 지울게요. 됐어요. 자, 14번. 요번에도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써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먼저 이번에는 A가 먼저 나오고요. B의 대답을 들어보는 거네요. 그럼 A의 질문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What the 너무 글씨가 얇죠? 조금만 키울게요. What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New Zealand? 자, 일단 끝에 있는 이 뉴질랜드, 요거 뉴질랜드고요. 요거는 지역명이니까 잘 아시겠죠? 나라 이름 뭐 이런 거니까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앞에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What, 무엇. The purpose, 요 단어 purpose 단어라는 것 요거 처음 보는 단어네요. purpose, 목적입니다. 목적. 으코. 그 다음에 your visit, 당신의 visit, 방문 아니면 방문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끊어볼게요. 이제 what is 무엇입니까? The purpose, 목적이 무엇입니까? of your visit, 당신의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to New Zealand, 뉴질랜드에 당신이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끄는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전치사 앞부분을 지금 끊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 얘는 좀 과하게 끄는 느낌이 있지만요. 그쵸?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물어봤어요. 당신 뉴질랜드에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방문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업이거나 여행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1번 I'm on a business trip. 세상에 1번부터 정답이에요. 비즈니스, 사업이란 뜻이고요. trip, 여행, 사업 여행, 사업 출장 이런 식으로 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이 맞는 정답이에요. 다른 보기들 어떤 보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hat sounds, 그 소리가 like 뭐뭐 같은. 자, like 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좋다 로 많이 알고 있어요. 처음 영어를 시작하면요, like는 좋다 라는 의미로 외워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뜻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뭐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는 뭐뭐처럼 이라는 뜻으로 들려요. 뒤에 있는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A good idea, 좋은 생각처럼 sounds, 들린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좋은 소리 같은데? 그거 진짜 좋은 얘기 같은데?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ke, 좋다라는 뜻도 중요하지만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점,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보기, 3번 보기 볼게요. You can take the bus to get there. 끊으면서 읽어볼게요.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어요.
take the bus. 당신은 버스를 탈 수 있어요. To get there. 이곳에서. 자, 이곳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잠깐만요. 다시. 자, to get. 그곳에 가기 위해서. there. 그곳에. 다시.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Take the bus.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To get there. 그곳에 가기 위해서 당신은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려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착오를 조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4번. 4번 볼게요.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을 얘기해요. subway. 지하철역. 서브웨이 자체는 지하철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 요게 정거장. 역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서브웨이 스테이션 하면 지하철역이 되는 거죠. 자, 지하철역은요. is 있대요. cross the street.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다. 지하철역은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부터 14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요.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15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요게 안 풀어보셨으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컴퓨터가 멈춰서 그래요. 양해해주세요. 자, 15번.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면 되네요. 오히려 이런 15번 같은 목적을 찾는 문제는요. 풀기가 쉬운 편이에요. 단어 몇 가지만 내가 잘 골라서 그 뜻을 알고 있다면요. 답을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street. 두 번째, walk. 세 번째, next to the post office. 그 다음에 sixth floor. 이런 거. 지금 중심이 되는 단어들 이렇게 찾아놨어요. 자, 첫 번째 단어 street. 우리 배웠어요. 도로. 어디서 배웠냐면요. 어제 5번에서요. 매장 위치를 언급할 때 제가 스트리트, 도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거기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walk, 걷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ext to the post office 하면은 우체국 옆에 라는 뜻이 되죠. 전치사 할 때 next t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sixth floor. 자, 요거 앞에 있는 거 six 숫자 6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floor 층을 얘기해요. 6층. 자, 그럼 볼게요. 도로, 걷다, 우체국 옆에,
기층 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답은 뭘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길안내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아주 중심이 되는 단어들 몇 개를 찾으면 돼요. 물론 내가 아는 단어가 to, my, out, at, and 이런 거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런 단어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더 지니고 있고 이 글 자체에서 중심이 될 수 있을 법한 단어들을 골라서 눈여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요. 나는 미역국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있을 때 내가 아는 게 나, 먹었다 밖에 없으면 이거 그냥 식사 시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미역국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혹시 생일인가? 생일에 관련된 얘기인가?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역국처럼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16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말에 이어질 두 사람의 대화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그럼 일단 1번을 봐야겠네. 요 문장을 봐야겠네요. 주어진 말을. You look upset. 자, upset 이라는 단어 처음 봤어요, 우리. upset. 화난 이란 뜻이에요. 화난, 화가 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you look upset 하면은 look은 보다니까요. 당신 화나 보여요. 라는 뜻이 되겠죠. 당신 화나 보여요. 그리고 뒷문장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나요? 자, 요 단어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요거? wrong. 이렇게밖에 쓸 수 없네요. 제 표현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wrong. 잘못된. You look upset. 당신 화나 보여요. What's wrong? 무엇인가가 잘못됐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답변을 해야겠죠. 뭐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화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예요. 자, A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고마워. 고마워요. We will do our best. 우리는요, will do, 했을 거예요. Our best. 우리의 best, 최선을.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we will do. 이미 할 거니까요. 앞으로 할 거니까요. 다 할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 그 다음 B 볼게요. B. That's too bad. 와, 그거 정말 안 됐다. 정말 안 됐네요. that's too bad는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외워두세요. That's too bad. 정말 안 됐네요. 그 다음에 But don't worry. But 하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요. You 당신은요 will do
할 거예요. better. 더 잘할 거예요. next time. 다음에. 당신은 다음에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C까지 보면은 대화가 완성이 되겠네요. Our soccer team. 우리 축구팀이 lost. 졌어요. 1-4. 1대4로 졌어요. In last night's game. 지난밤의 게임에서 자, 우리 축구팀이 지난밤의 게임에서 경기에서 1대4로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배우지 않은 단어는 lost, 이 정도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worry, better,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worry, 걱정하다. better, equal, 더 나은, lost, 지다. 정확히 말하면요, lost는요, lose, 지다의, lose의 과거형을 얘기합니다. 그럼 됐죠? 자, 일단 주어진 말부터 볼게요. You look upset. What's wrong? 당신 화나 보여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올 거는 화난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C가 와야겠죠. 먼저 C가 오고요. Our soccer team lost 1-4 in last night's games가 되겠죠. 우리 축구팀이 지난밤의 게임에서 1대4로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를 해야겠죠. B. That's too bad. 아, 정말 안 됐네요. But don't worry.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당신은 다음에 더 잘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으니까요. 고마워해야죠. Thanks. We will do our best. A. 이 순서대로 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됐죠? 하실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 단어, 당장 모르는 단어 몇 개만 뺀다면요. 요 흐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다음 중 숙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앞에 나왔던 5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번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거나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걸 찾을 때는 밑에 보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부터 볼게요. 위치가 이태원역과 가깝다. 위치, location 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깝다, close 라고 해요. 이태원역, 아까 역은 영어로 station 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location, 위치, 땡땡, close, 가깝습니다. to 이태원 station, 이태원역과 가깝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1번 맞는 설명이었고요. 2번, 하룻밤에 $30이다. $30, 숫자만 보면 되겠네요. $30, a night, 밤에 $30. 아, 요것도 맞는 설명이었어요. 3번, 숙소는 전화로만 연락이 가능하다. 숙소는 전화로만 연락이 가능하다.
자, 연락. 연락이라는 거는 만남, 접촉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contact. 그 안경 말고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렌즈 중에요.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콘택트 렌즈 할 때 콘택트가요. 접촉하다 라는 의미를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 직접 갖다 대는 거. 그거를 콘택트 렌즈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콘택트는 어디로 해달래요? 스위트홈 77 kmail.com. 이거는 전화가 아니고 메일로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볼게요.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된다. 자, 인터넷 이렇게 쓰고요. 무료로 하면은 free 찾으면 되겠죠. 맨 마지막 줄에 free internet provided 라고 써있죠. provide 제공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머지 문제들 18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영어는 여기까지예요. 왜냐면 오늘은 과학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자, 잠깐 저는 과학 교재 준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영상상으로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과학 파트는요. 이제 지난주에 소화 부분이 끝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는 순환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이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요. 대충 사람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못 그렸네요. 자, 음식물을 먹으면요. 이렇게 해서 위도 통과하고 소장, 대장 이렇게 통과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구조로 사람은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근데요. 음식물을 통과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를 하고 흡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에서 가까운 쪽만 영양분을 받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손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걸어 다닐 땐 어떻게 걸어 다니고, 영양분이 없으면 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숨을 쉴 거예요. 숨은 코로 들이쉬어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겠죠, 그쵸? 폐는 일반적으로 가슴, 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폐 근처에 있는 세포들만 산소가 많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쵸? 산소가 있어야지 우리 피가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발바닥을 쳐다보면 발바닥도 빨간색이고 손바닥도 빨간색이고 하다못해 귀도 추우면 빨간색이 되고 코도 빨간색이 되죠. 그쵸? 자, 그 얘기는 즉슨 산소도 몸 어디로나 골고루 다 퍼져야 하고 음식물도 골고루 다 퍼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순전히 그냥 우리 몸이 흡수하겠지 하고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직접 옮겨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순환계입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순환계라고 하고요. 순환계를 이루는 녀석들에는 혈액, 심장, 혈관 이 녀석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녀석들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각각 혈액, 심장, 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혈액이에요. 자, 혈액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혈액은 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혈장이라는 녀석과 혈구라는 녀석으로 나눠져요. 정확히 말하면 저 두 개가 섞여 있는 걸 혈액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요 혈장은 뭐냐면요, 물, 그 다음에 영양소, 그 다음에 노폐물이 섞여 있는 걸 혈장이라고 해요. 그 외에 효소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몸을 이제 요새 코로나 백신 맞는다 그랬잖아요. 백신을 맞는 이유가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항체라던가 이런 녀석들이 모두 혈장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래서 혈장은요, 전체 피를 이만큼 있었을 때 가만히 놔두면 혈장은 위로 뜨고 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혈장은 전체 피에서 55%를 차지를 하게 돼요. 혈액의 55%를 차지하고요. 이 55% 중에 물이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피 흘리면은 액체잖아요. 그쵸? 그게 다 물이에요. 9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양소, 노폐물, 효소, 항체 요거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도 이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90%라고 했잖아요. 물. 그래서 이 혈장은요, 혈액 유지, 혈액이랬네요. 체온이죠, 체온. 정확히 말하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체온 유지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녀석을 혈장. 그러니까 피 속에서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55%를 뺀 나머지 45%는 뭐라고 하느냐? 혈구라고 합니다. 혈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혈구라는 것 자체가요, 피에 들어있는 세포를 혈구라고 해요. 혈구의 종류에는요, 오늘 다룰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혈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적혈구예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병원 가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적혈구. 자, 적혈구는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원반 모양 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핵. 이 핵이 없다는 특징을 가져요. 전체 세포에서 핵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핵이 없기 때문에 원반형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구. 여기 나와 있는 혈구는 총 3가지예요.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중에서요, 적혈구가 제일 많아요. 혈구 중 가장 많다. 그리고 색깔을 지금 보면은 빨간색. 요 피가 빨간색인 이유가 적혈구 때문인데요. 이 적혈구에서 적자가 붉은 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혈구 해서 적혈구거든요. 요 빨간 색소는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이요, 산소를 운반합니다.
산소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적혈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건요, 백혈구예요. 백혈구는요, 여기 보면은 요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는데요. 요 빨간 게 백혈구입니다. 일단은 빨간 게 백혈구고요. 주변에 이 파랗게 붙어 있는 거는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혈구는요, 모양이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라고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백혈구는요, 모양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규칙한 모양. 불규칙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빨갛게 나왔는데요. 사실은요, 색이 없고요. 투명합니다. 사실 이 백자는 흰 백자를 쓰는 게 맞는데요. 투명하게 모여서 색깔이 없다고. 그래서 무혈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혈구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투명하고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왜 붙어 있느냐? 식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균을 먹는 역할을 합니다. 먹어치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병원 가면 백혈구 수치라는 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많으면 그게 지나치게 높으면 몸에 뭔가 지금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면역력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백혈구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일정한 수치,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아랫줄에 있는데요. 병균에 감염되면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병균에 감염되면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이 많으니까 먹어치울 백혈구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3번. 혈소판. 혈소판이라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은 세포 그 자체는 아니고요. 혈구가 찢어진, 세포가 찢어진 형태를 가지게 형태입니다. 세포가 찢어진 거를 혈소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찢어진 거니까 얘는 불규칙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찢어졌으면 안에 있는 핵도 빠져나왔겠죠. 핵이 없어요. 그리고 혈소판의 역할은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상처 나면은 나중에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 딱지가 혈소판이 거기에 모여서 다닥다닥 들러붙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구. 전체 피에서 45%를 차지하는 혈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혈장과 혈구가 직접 저렇게 나눠지는 걸 내 눈으로 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요, 피를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피를 보셔야 저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피를 조금 보면요, 이게 저렇게 나눠지기 전에 다 굳어버리니까 안 되고요. 좀 많이 짜셔서 이렇게 좁은 데 해서 하면은 위쪽은 굳을지언정 아래쪽은 액체 상태로 남겠죠? 그럼 아래쪽은 이렇게 갈라진 거를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너무 잔인한 얘기였나요? 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흔히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하트 모양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완전히 하트 모양은 아니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뭔가 더 둥글둥글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심장은요, 4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저는 설명을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 게 심장의 4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정면을 보고 서 있는다는 기준으로요. 눈이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왼쪽이 될까요?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이쪽은 오른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상에서도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좌, 여기는 우가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거는 심방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으면 좌심방, 왼쪽 밑에 있으면 좌심실, 오른쪽 위에 있으면 우심방, 오른쪽 밑에 있으면 우심실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좌심방 오른쪽 위, 좌심실 오른쪽 아래, 우심방 오른쪽 위, 여기 위. 자, 저도 왼쪽 오른쪽 이거 그림으로 보니까 헷갈리네요. 우심실 여기 아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자기의 심장을 생각하면 방향이 달라져요. 내 앞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의 역할이 모두 다른데요.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그림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얘는 이해를 위해서 이쪽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게 심장은요, 심방과 심실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심방은 어떤 녀석이냐면요,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들어오는 곳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실은 그럼 피를 내보내야겠죠? 피를 내보내는 곳, 거기를 심실이라고 해요.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서 심실로 피를 내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요. 자,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들어올게요.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그 다음에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이동을 하고요. 심실에서 이제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 빠져나가는 경로는 이렇게 해요. 심장은 밑에는 다 막혀 있어요. 위쪽만 구멍이 4개가 나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좌심방, 좌심실. 좌심방이랑 좌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심방, 우심실도 마찬가지예요. 우심방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심실에서, 우심실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볼 수 있죠. 자, 지금 색깔이 헷갈리니까요. 제가 색깔을 조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왔다, 심실로 이동하고, 심실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각각 이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가는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을 해두실 거는 좌심실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좌심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심방 우심실 자, 좌심실만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좌심실은요, 온몸으로 보냅니다. 온몸. 몸의 모든 곳. 머리도 가고요. 손도 가고요. 발도 가고요. 심지어 우리 소화기관도 이 좌심실에서 보내줍니다. 좌심실이 그래서 힘도 제일 세요. 제일 멀리까지 보내야 하거든요. 자, 좌심실에서 보냈어요. 요 빨간 화살표를 따라 보냈어요. 얘가 갔다가 다시 좌심 방으로 들어오면은 얘는 몸만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다 써버리면 새로운 영양소를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얘는 그 소화기관도 돌기 때문에 영양소를 받아오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피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일단 산소는 부족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요.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보내진 혈액은요.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심방은 온몸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우심방을 지나서 우심실로 당연히 가겠죠. 우심실로 당연히 가요. 그럼 우심실은 이제 어디로 보내냐? 폐로 보내게 됩니다. 폐. 이산화탄소를 버려야 하니까요. 폐로 가요. 자, 그 다음에 폐를 거쳐서 좌심방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산소를 완전 잔뜩 실은 완전 따끈따끈한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산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보내줘요. 그러면 혈액이 산소가 많은 혈액이 좌심실로 가서 다시 온몸의 산소를 순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요, 요거를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자, 조금 줄여서 밑에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였나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아직도 잘 써먹고 있어요. 자,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폐는 몸 중간에서 위에 있으니까요. 폐를 요 위에 그릴 거고요. 뇌가 됐든 소화기관이 됐든 발이 됐든 나머지 온몸은 아래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좌심실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좌심실부터. 자, 좌심실을 나와서 피는 온몸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럼 몸을 거치면 피 속에 있는 산소가 다 떨어지겠죠. 그쵸? 그럼 피 속에 있는 산소가 다 떨어진 피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럼 이 피는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우심방 간 다음에는 우심실로 가게 될 거고요. 자, 우심실을 거쳐서 피는요, 이제 폐로 가게 될 거예요. 산소가 모자라니까 산소를 보충하러 가야 되거든요. 폐로 들어가요. 자, 그럼 폐를 거치면 피가 이제 다시 산소를 잔뜩 얻어서 빨간색 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좌심방으로 가요. 좌심방에선 다시 좌심실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요게 끝입니다. 피가 이동하는 경로. 요 그림 하나만 외우시면 순환계는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요 그림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두시고요. 심장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아까 요거랑 관련돼서 얘기를 중간에 잠깐 제가 빼먹고 안 한 게 있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피가 들어오고 나가는 동맥과 정맥에 대한 건데요. 뒤에 이제 심장 다음에 혈관 부분에서도 할 거지만요.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실, 피를 내보내는 곳, 여기는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점,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 판막 구조가 있거든요. 요 판막이라는 건요, 피가 역류하는 거, 거꾸로 흐르는 거. 어이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해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갈라져서 음식물이 들어가고 밖으로는 음식물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뚜껑들이 간혹 있어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음식물을 넣으면 음식물은 무거우니까 쭉 내려가요. 그쵸? 그리고 음식물이 다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막혀버리죠. 왜냐면 원래 있던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딱 막혀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올라오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도록. 이런 걸 판막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장의 구조까지는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 자, 혈관은요, 크게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앞에서 동맥과 정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동맥과 정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동맥과 정맥의 기준은 심장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뭐 그렇게 말을 하기는 애매하고요. 사실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어떤 한 기관, 뭐 위라면 위가 될 수도 있고요. 간이라면 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기관이 있을 때요. 어이쿠. 어떤 한 기관이 있을 때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동맥과 정맥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동맥이라고 하고요. 나가는 걸 정맥이라고 해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심장, 우리 순환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자, 동맥은요, 심장으로 따지면 심실이 되겠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저 외울 때는 동쪽으로 나간다 라고 외웠어요. 태양이 동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동맥은요, 심장에서 바로 출발하는 녀석이기 때문에요, 심장이 강하게 눌렀자는 그 박동을 견뎌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면 터져버리니까요. 그래서요, 얘는요, 혈관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심장이 한번 눌렀자면은 이게 확 늘어났다가 다시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탄력이 좋습니다. 모든 혈관은 탄력이 있으니까요. 탄력이
강하다 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동맥이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동맥은 터져버리면 안 돼요. 동맥이 터져버리면 심장에서 피가 줄줄줄 새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안쪽 깊이 숨겨놔야 돼요. 그래서 몸 깊이 존재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확 하면은 피가 확 나가기 때문에요. 설명이 좀 애매한데 심장이 확 쪼그라들면은 피가 한 번에 쭉 나가버리기 때문에 혈압이 높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정맥입니다. 정맥. 정맥은 심장 또는 기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말해요. 얘는 상대적으로요, 심장에서 세게 짠다고 하더라도 동맥을 거치고 기관을 거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피가 느릿느릿 흘러요. 심장이 뛴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혈관벽이 굳이 두꺼울 필요가 없죠. 혈관벽이 얇아요. 대신에 탄력도 약하겠죠. 그리고 얘는 피부랑 가까운 곳에 분포해요. 얼마나 가깝냐면요. 손등을 보세요. 손등 보면은 핏줄 보이시죠? 핏줄. 그게 전부 다 정맥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모든 혈관, 나 혈관이 너무 비쳐서 큰일이야 하면은 보통 파란색 선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파란색 선은 전부 다 정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혈압이 낮아요. 혈압이 낮다는 얘기는요. 흘러가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역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피가 거꾸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아까 심장에서 있었던 판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이라는 건데요. 요 모세는요. 털처럼요. 가늘다 라는 뜻을 가져요. 털처럼 가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혈관의 역할은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온몸 전체에 분포를 해요. 혈관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동맥은 혈관벽이 두껍다고 했고요. 정맥은 혈관벽이 얇다고 위에서 했었어요. 그쵸? 근데 아무리 얇다고 하더라도 세포는 여러 겹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제대로 잘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이 산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영양소가 세포 사이로 잘 삐집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줄이 그런 얘기예요. 한 겹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산소랑 영양소 다 온몸에 골고루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잘 통할 수 있게 하는 모세혈관도 온몸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온몸 전체에 분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우리 전기
전기랑 비슷해요. 전기줄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발전소가 있으면요. 이거를 아주 큰 송전탑, 아주 큰 송전탑에 아주 세게 두껍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다시 지역으로 이렇게 퍼질 땐 조금 약해지겠죠. 그쵸? 이렇게 약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집집마다 할 때는 더 가느다란 펜을 써볼까요? 더 가느다랗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지겠죠. 모세혈관은 요 끝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혈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순환계의 순환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해봤고요. 사실은 아까 심장을 할 때 49쪽에 있는 혈액의 순환 파트까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볼 거고요. 오늘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심장 구조가 어떠한지, 어이쿠, 심장 구조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